연소 폭발, 화학 폭발, 촉매 폭발 이렇게 있는데 분해와 중합은 말 그대로 분해는 쪼개지는 거예요. 성분이 확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중합은 자기들끼리 엄기업도 하고 죽고 못살고 떡져가지고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중합이에요. 중첩돼 삽해진다 이런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분해하고 중합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촉매까지 봤고요. 지금 세 번째까지 했었잖아요. 화학 폭발, 촉매 폭발, 화학 폭발. 네 번째 분해 폭발. 분해 폭발하는 경우는 가압시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압력이 상승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물론 분해하면서 폭발하는 경우도 분해 열로 인해서 열을 발생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압력이 갑자기 상승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압력을 가하면 이게 성분이 분해가 된다. 또는 가압 비슷한 가열만 해도 폭발할 수가 있다. 분기가 없는데도 성분이 쪼개지는 거죠. 자, 분해 폭발이 일으키는 것은 성분이 뭐가 있냐면 가스가 아산의 이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산의 이오. 아산의 이오. 아산의 이오가 분해 폭발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참 다양하게 있어요. 첫째, 아세틸렌은 연소가 매우 활발하게 되어서 연소 폭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학 폭발 됐죠? 있죠? 아세틸렌. 불이나 수은을 만나도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폭발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취급할 때 그만큼 안전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는 첫 번째 되는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산해예요. 산해. 산해는 산화에틸렌. 세 번째 희는 히드라진입니다. 히드라진은 액상일 때는 이게 위험물에 속해요. 히드라진. 그런데 가스일 때는 고아가스법에서 취급을 양쪽에 다 적용을 받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O는 오존이에요. 오존. 오존은 다행히 이 지상에는 없죠. 12kg 이상이나 되는 성층과 위쪽에가 있고요. 오존은 공기보다 사실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존이 이 무거운 것이 땅바닥에 안 깔아놓고 위에가 있을까? 다행히 희한하게 지구는 참 신비합니다. 땅이 뜨겁고 올라갈수록 100m 올라갈수록 0.4도씩 온도가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죠. 만년설이 덮여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다시 뜨거워져서 밑에가 찬데 위에 뜨거운 기체가 얹어져 있는 꼴이 돼요. 이 뜨거운 것에 존재하는 것이 오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존 자체가 0도씨 상태로 식었을 때는 매우 무겁지만 엄청 뜨거운 상태는 부피가 팽창해서 늘어나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공중에 써 있는데요. 오존이 땅바닥에 내려오면은 살아있을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독성 기체예요. 맹독성. 뭐 살균 정도가 아니라 살균이 아니라 살생물이에요. 오존통에 넣으면은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산화가 돼버려요. 장렬하게. 강제 우소령 산화가 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고 생물이고 다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오존이 상층부에 떠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고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각종 유해한 태양에서 방사되는 방사선, 자외선 특히 자외선을 다 차단해줘요. 오존이 흡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자외선이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외선 쏘면은 어때요? 피부암 생기고 식물 같은 경우는 타서 말라지고 그러죠. 자, 분자식 보겠습니다. 가스는 분자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아세틸렌은 H2, C2H2, 탄소 2개, 수소 2개. 탄화수소류는 이건 외워야 돼요. 명칭을 어떻게 붙였는가. 그 다음에 에틸렌에 산소가 화합된 거예요. 에틸렌은 C2H4죠. 거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C2H4O. 이게 산화에틸렌 분자식이고요. 히드라진은
N2H4, N2 질소와 수소가 2대2로 결합되어 있는 N2H4. 그 다음에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O3 이렇게 씁니다. 다행스럽게 분자식이 영어로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어가면서 기능사에서는 CBT가 아니고 예전에 지필식으로 종이에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난이도 조정을 합니다. 난이도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분자식이 적나라하게 적혀진 것은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5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CBT 시험이라는 것은 매일마다 나와요. 이유. 옆 사람하고 나오고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한테 당첨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수준이 기능사만 나온 게 아니고 기능사부터 산업기록 수준까지 총 어려운 문제까지 망라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까지 자세히 공부를 해놔야 돼요. 사실 CBT 공부할 때는 단순한 기식으로 하면 훨씬 합격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옛날 종이로 봤을 때는 단순한 기만 해도 돼. 뭐만? 엑기스만. 엑기스만 달러 몇 장만 하면 돼. 근데 CBT 시험은 100% 실패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 추측 불가야. 10년, 20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고 적나라하게 다 나올 수가 있다. 재수가 좋으면은 아주 쉬운 거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어려운 거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스라이드 똑같아요. 한국어로 쓴 거나 분자식으로 쓴 거나 어차피 외워야 되는 것이라면. 알겠죠? 네, 이런 경우는 네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데 어떤 가시의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압력이 상승하면서 폭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충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충전할까? 보통 충전할 때는요, 우리가 충전할 때 충전을 왜 하죠? 1번 심심해서, 2번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하죠. 팔아먹으려면은 조금만 충전하면 잘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죠. 되도록이면 충전할 때 똑같은 가스통인데 똑같은 저장 탱크인데 더 많이 충전하는 것이 좋죠. 많은 양, 그렇지 않아요? 많은 양. 그러니까 많은 양을 충전해야 되니까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 돼. 가압이죠. 압력을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잘 안 눌러지면 어쩌냐? 어떤 것은 기체로는 뭐 한계가 있어. 근데 또 어떤 것은 그냥 조금만 누르면 액체가 돼, 금방. 그러면 어이 좋다. 액체로 되면 부피 같은 거 확 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액화를 시켜요. 자, 그럼 기본 방법은 뭐예요? 가압이에요. 충전할 때 압력 가하지 않고 하는 건 없어요. 자, 풍선 불어도 어떻게 돼요? 입만 대고 있으면 부풀어 올라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불어요. 압력을 가해서 불어넣죠? 네. 가압이란 말이죠. 하다못해 풍선 하나를 불더라도. 그러니까 가압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충전시 그거하고 똑같아요. 충전시. 충전할 때 잘못하면 가압 충전시의 성분이 분해돼서 터져버린다. 충전하는 현장에서 충전소에서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관리 규정이 충전 규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분해 폭발. 따라서 히드라진 오존은 히드라진 유형물에 주로 속한다고 그랬죠. 액상으로 저장을 많이 하고. 오존 같은 경우는 잘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존 저장 시에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세틸렌과 산화에틸렌은 두 개는 저장 방법, 즉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안전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규정이 나왔는가를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면 쉽다. 먼저 아세틸렌. 아세틸렌 이야기. 먼저 순수한 아세틸렌은 냄새 없어요. 근데 아세틸렌 자체가 조금 역한 냄새가 납니다. 불순물 때문에 냄새가 나요. 알겠죠? 네. 이 불순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불순물이 포함되는 이유는 아세틸렌을 만들 때 원래 어떻게 만드냐면은 카바이드
카바이트. 근데 정확하게 하면 칼슘이 결합되어 있는 카바이트. 카바이트는 위험물에서 나오는 삼류위험물인데요. 원래 위험물질이.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장마차나 이렇게 밤낚시할 때 깡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엎어서 물 부숴 놓으면은 가스 나오면 거기다가 호롱불로도 켜고 그 야광등으로 했잖아요. 낚시할 때도 뭐 포장마차. 근데 냄새 나잖아요. 탈 때 보면 가스가. 그것은 이 칼슘 카바이트, 이제 분자식하면 CaC2인데요. 카바이트라는 뜻은 위험물에서 금속과 탄소가 결합된 물질.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금속탄화물이라고 하는데 앞에 어떤 금속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속 이름을 붙여서 거시기 카바이트 이렇게 불러요. CaC2 그러면은 칼슘이 붙어있는 카바이트. 그래서 칼슘 카바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카바이트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아세틸린 가스가 나와요.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생산 방법도 나와요. 아세틸린 제조 방법도 카바이트에 뭘 섞는다? 물을 섞는다. 섞는 방법도 세 가지예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아세틸린 제조할 때 설명을 합니다. 물통에다 카바이트 던지는 것도 있고, 카바이트인데 물 붓는 것도 있고, 물통에다 카바이트를 이 멸치라든지 이렇게 보면 국물 우려내는 망에다 하듯이 넣어갖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약 올리는 방법. 근데 아무튼 카바이트가 순수하지가 않아. 여기에가 불순물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물은 순수한데 그래서 이 카바이트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에 냄새가 나요. 불순물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알겠죠? 냄새가 나는데 불순물은 뭐가 있느냐? 황포함모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황포함모. 황포함모. 어려운가요? 암기상이에요. 황포함모. 아세틸렌의 가스에서 냄새가 나는 불순물 성분이 뭐라고요? 황포함모. 지금 아세틸렌 제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잘 걸러야 되는데 걸러주는 것을 청정제라고 하거든요. 청정제가 주로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에리카라고. 에필렌, 리카솔, 카타리솔. 그래서 불순물들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100%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아세틸렌 틀어놓고 이렇게 냄새 맡다 보면 비릿한 냄새 나죠. 비릿한 냄새 나요. 자, 황포함모는 뭐냐면 황화수소, 포스핀, 암모니아, 모노실라 이런 가스들이 섞여 있다. 황화수소, 포스핀, 암모니아, 모노실라 이런 가스들이 불순물인데요. 황화수소는 황하고 수소하고 앞에 있는 거예요. H2S 이제 외우기가 가스 공부하면은 가스부터 벌써 분자식 적기 시작하면은 이제 멘붕이죠. 왜 스스로 공부하면 잘 진도가 안 나가느냐? 멘붕이 되기 때문에. 자, H2S부터 해서 H2O 는 알죠? 물이죠? 이게 1족이고 이게 6족이에요. 6분단에 있는 것은 똑같이 하나씩 내릴 수 있어요. 6, 산, 황인데요. 산소 대신에 황을 써도 똑같아요. 분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H2S가 되는데요. 황화수소라고 이거예요. 거꾸로 이거예요. 황하고 수소가 합해졌다. 화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포스핀은 pH3예요. 포스핀. 인화수소라고도 하고 pH3예요. 보면은 5족이 NH3 암모니아가 있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5족 1족. 암모니아 5족에가 5질인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질소 대신에 P를 써도 분자가 돼요. pH3인데요. 이게 포스핀이라고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있죠? NH3. 그 다음에 CH4 메탄 아시죠? 네. CH4 메탄. 탄소가 C가 뭐예요? 4족이고 이게 6족이잖아요. 네. 저 4족 가운데다 놓고 주변에가 1족 붙어서 8개를 최강 전자를 형성했는데 CH4에서 이 탄소 대신에 똑같은 4족을 붙인 거예요. 사탄규가 있었죠. 규가 뭐예요? 실리카. 그래서 규소 SI를 붙인 거예요. 이것을 모노실란이라고 그래요. 실란가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메탄이 아니고 실란이라고 그러는데
SiH4가 모노실란이에요. 분자식으로는 바로 분자식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똑같이 분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다 붙인 거예요. 요거 무엇에서 나온 것이다? H2 O 산소도 6족이고 황도 6족이다. pH3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여러분 NH3 알고 있죠? 네. 여기 N이 뭐예요? 오질인 질과 질소와 인이 똑같은 오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는 것은 분자를 같이 만듭니다. 형태를 알겠죠? 네. 원소 주기율표 특징이 그거죠? 같은 분단에 있으면은 성질이 어쩐다? 똑같다. 그 다음에 SiO4는 뭐예요? CH4 요 4족이죠? 탄소가 탄소 대신에 규소가 붙어도 똑같은 거예요. 분자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우라고 이미 알고 있는 분자를 적은 거예요. 메탄, 암모니아, 물 이런 걸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있는데 저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정제를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 청정제, 불순물을 제거해요. 요것은 에리카가 있다. 에퓨렌, 미카솔, 카타리솔 이렇게 있어요. 에퓨렌, 미카솔, 카타리솔 청정제를 사용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알겠죠? 네. 아세틸렌 불순물을 제거해요. 아무튼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충전 시 중요한 게 있어요. 충전할 때 가압한다고 그랬죠? 네. 아세틸렌은 이것이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왜? 너무나 민감한 가스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랬다고 칩니다. 이것을 그냥 가압을 해서 충전을 했대요. 근데 폭발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야. 충전 시 1.5기압 이상이면 순수한 아세틸렌은 충전 시 1.5기압 이상 가압 시 분해 폭발이 돼요. 뭐냐면 C2H2가 쪼개져 버려요. 탄소 2개하고 플러스 H2 기체로 쪼개져 버려요. 이렇게 확 성분이 분해가 돼버리는데요. 1몰에서 요 덩어리 하나에서 요거 2몰 2개에다가 요거 1몰 3몰로 돼버려요. 3배로 부피가 커지면서 터져버려요. 그리고 분해할 때 열이 나요. 그러니까 1.5기압이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충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충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이 특별한 방법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산화일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세한 규정 한 줄 한 줄 한 줄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뭔가 순수한 아세틸렌에 플러스 첨가제를 넣죠. 첨가제. 알겠죠? 첨가제로 혼합해요. 첨가제로 혼합하면은 다행스러운 것은 25기압까지 가압을 해도 안 터지더라. 이해됐죠? 네. 요건 이제 기압으로 잘 안 나오고 메가파스칼로 나오는데요. 이 25기압이니까 얼마냐? 2.5 메가파스칼까지가 가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세틸렌의 충전 시 압력은 2.5 메가파스칼 이하로 충전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첨가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폭발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발 방지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세틸렌 충전소는 날마다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어. 옛날에 첨가제 넣기 전에는, 응? 왜? 조금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압력 좀 올라가면 어때요? 컴프레셔 누르면 터져버리는 거라. 사고가 빈번하게 나.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사고가 나고 날마다 아르바이트가 바뀌어.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구하기 어려워. 그런데 방학 때 아주 견실한 대학생이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몸도 좋고 거의 김정국이 같아요. 몸도. 왜 그런 청년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일을 참 착실하게 잘해요. 어찌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사장님 볼 때. 근데 요만큼 머리 떨어져서 사람들을 보니까 놀고 있는 것 같아. 아 위험한데 압력 게이지도 잘 봐야 되고 뭐 그냥 잔뜩 뭐 먹고 마는 거예요. 뻘짓거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먹어리를 가는데 놀래가지고 충격에다 뭘 다 집어넣네. 놀래가지고요. 알았죠? 그래서 너 지금 거기다 뭐 집어넣냐? 가스 충전하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에헤 일지매가 먹었다는 수프예요. 누가 먹었다는 수프? 일지매가 먹었어.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겠다는 일지매가 먹었다는 수프예요. 사장님 야 저분들 몸도 좋은데 참 지극히도 몸대로 한다. 그래서 에틸렌 1 지 매 수 이런 것 중에 단일한 성분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혼합이거나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폭발이 잘 안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됐나요? 에틸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수소, 프로판 이런 것들은 AHMS가 첨가제라는 거예요. 종류가. 사용하는 첨가제 종류입니다. 아스텔렌은 과학 충전 시 분해 폭발 우려가 있다. 1.5기압 kg/cm 순수한 아스텔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스텔렌 충전 시에 희석제를 첨가해. 알겠죠? 첨가제를 넣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일지매가 먹었다 하던 수프다. 이렇게 첨가제를 넣으면은 얼마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2.5메가파스칼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아스텔렌의 좀 특징을 보셔야겠는데요. 그냥 기체로 저장하는 것보다도 다른 성질은 없을까? 기체 상태로 저장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은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충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액체에 녹여서 저장해요. 특정한 액체에 녹여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스텔렌을 실험을 해보면요, 유기용제에 잘 넣습니다. 유기용제. 다른 탄화수소유 종류로 되어 있는 이런 유기용제에 잘 녹는데, 물에도 잘 녹아요, 아스텔렌은. 1대1의 비율로 녹아요. 아스텔렌은. 알겠죠? 유기용매에도 잘 녹고, 석유에서 비롯된 유기용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종류에도 잘 녹고, 그리고 물에도 의외로 잘 녹는다. 1대1의 비율로 잘 녹는다. 여기 이제 화학을 자세히 안 배우셨기 때문에 유기용매다 이런 것 또는 극성이다 비극성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되게 복잡한 용어가 됩니다. 아무튼 이 특정한 액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특정한 액체.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세톤. 첫째는 특정한 액체가 아세톤. 두 번째로는 디메틸 포름 아미드. 디메틸 포름 아미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메틸 포름 아미드를 디메틸 포름 아미드. 그래서 DMF라고도 약자로 씁니다. 디메틸 포름 아미드. DMF 또는 아세톤에다가 녹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액체를 뭐라고 부르냐, 요것을 녹이는 액체, 그래서 용제라고 해요. 아스텔렌 충전 시에 사용되는 용제는 아세톤 또는 디메틸 포름아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스텔렌 용기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여기가 충전구예요. 충전구 구멍이 웬나사예요. 충전구 구멍은 가연성 가스는 전부 다 웬나사로 되어 있어요. 웬나사는 뭐냐? 왼쪽으로 돌려야지 쪼여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수도꼭지도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잠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왼쪽으로 돌려야지만이 잠겨진다. 그러니까 나사가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거죠. 이게 왼나사라고 그러는데, 단 암모니아는 그리고 브로마 메틸이라고 하는 두 개는 제외예요. 암모니아와 브로마 메틸도 가연성 가스에 속하지만 제외입니다. 자, 그럼 충전구에서는 얼마로 하냐면은 2.5 메가파스칼 이하로 어때요? 가압을 하겠죠. 네. 그쵸? 원래 순수한 것은 1.5기압 이상 못하는데 가압을 하면서 플러스 뭘 넣는 거죠? 첨가제를 같이 넣는 거예요. 예, 1.1스푼 넣었죠. 그래서 아세톤 가스를 주입을 하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것은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인데 이제 가용전식 안전장치가 붙어 있어요. 아세톤에 사용하는 안전장치 형식은 가용전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나 질소, 알곤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조장을 하는 것을 이제 파열판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파열판, 얇은 박판. 그리고 LPG에 사용되는 용기, 충전 용기에는 스프링식이 붙어 있어요. 스프링식. 그래서 안전장치도 용기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아세톤 들어있죠. 네. 아세톤이나 DMF가 들어있다고. 디메틸 포르만입니다. 이거 액체예요.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죠. 뭐 이제 주입을 하면 이렇게 아세톤이 녹아들 거 아니에요? 네. 엄청 잘 녹아요. 잘 녹아. 어떤 액체에 기체가 잘 녹는다. 이런 현상을 지닌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물에 아주 잘 스며드는 것.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가스. 물 1리터의 가스 상태의 암모니아가 800리터까지도 스며들어요. 녹아들어요. 어마어마해요. 이처럼 물에 잘 녹는 것이 또 있어요. 황화수소, 염소, 이런 것 등등은 물 만나면 사족을 못 써요. 아세틸렌은 아세톤이나 DMF를 만나면은 엄청 잘 녹습니다. 그래서 아세톤 액체를 넣고 가스를 주입하는 거죠. 아세틸렌. 그렇죠? 네. 주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운반할 때도 출렁출렁하겠죠. 출렁출렁 흔들리면은 속에 아세틸렌 가스가 녹아있는 게 다시 어때요? 튀어나와요. 막 흔들어, 사이다 흔들면 어때요? 거기 탄산가스 올라오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 속에다 뭘 넣냐면은 스폰지를 넣어요. 뭘 넣는다고? 스폰지를 이렇게 넣어요. 스펀지 넣는데 말이 스펀지가 아니고요. 이거 다공물질이야. 다공성 물질 또는 다공물질. 공기층이 많이 있는 구멍이 뻥뻥뻥, 구멍 동자입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물질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아세톤이나 DMF를 집어넣어요. 액체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스폰지에 침윤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침윤, 침몰. 잠기게끔, 스폰지가 잠기게끔 이걸 집어넣는다. 침윤시킨다. 즉, 다공물질에 아세톤이나 DMF를 침윤시킨 다음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충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충전을 한 줄 한 줄 세부적으로 규정을 지은 거죠. 불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공물질은 주로 뭐가 쓰냐? 석유다산이 있어요. 석유다산. 석유다산이 무엇인가? 성냥, 규조토, 다공성 플라스틱, 산화철, 이런 것 등등이 쓰입니다. 다공물질로 쓰이는 게 성면, 규조토, 다공성 플라스틱 또는 산화철 이런 종류로 쓰인다. 암기방도 석유다산인데요. 구멍이 얼마나 뚫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공물질이 스폰지면은 겉에 볼 때는 요만큼 부피가 되는데 사실은 다 구멍이잖아요. 구멍이 뚫어진 정도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 전체 크기에 비해서 그걸 다공도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다공도라고 한다. 그래서 다공물질의 다공도도 규정이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공도는 7592로 되어 있다. 다공도 퍼센트는 약 75 내지 92%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공물질. 저것도 규정이 되어 있다. 다공물질로 쓰이는 것도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 아세톤이나 DMF를 사용한다. 이렇게 용제를 사용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용제라고 한다. 알겠죠? 이걸 용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2.5MPa 이하로 가압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세틸렌이 스며들겠죠? 어디에 스며들어? 아세톤이나 DMF에 어때요? 스며들겠죠? 녹아요. 녹으면은 눌렀던 2.5MPa의 압력이 딱 누르고 있었는데 스며들면 여기가 아세톤이 없으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떨어지는데 1.5MPa 이하가 될 때까지 1.5MPa 이하가 될 때까지 알겠죠? 1.5MPa 이하가 될 때까지 용기를 위치를 고정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정치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낱말을 풀이를 해주는 이유가 암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용어가 쉽사리 생활에서 튀어나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고도 뭔 뜻인지 안 외워져. 위치 고정이란 말이에요. 정치란 말이야. 앞으로 정치가 몇 번 나오는데 충전할 때 정치하라. 자 여러분 이 용기가 이런 정치하라는 게 아니고 충전할 때 정치하라 그 말은 위치 고정해서 움직이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꼭 지켜야 돼. 이유 사고가 나니까. 안전관리자는 100%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충전 규정이나 이런 사용 규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위치 고정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며들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2 내지 3회 반복해요. 2 내지 3회 반복한다면 3번 밀어넣으면 다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전 질량을 재요. 빈 용기 재고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저울에다 올려놓고 충전 질량을 재가지고 법적으로 규정된 충전량이 되는지를 재보고 두세 번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방법을 아세틸렌 충전 방법이라고 하고, 아세틸렌 충전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적혀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마다 전부가 다 규정으로 세부적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출발이 뭐였어요? 갑자기 충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플로아스텔렌의 불순물 황포함모도 이야기를 했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청정제 에리파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에서 좀 자세히 나가겠지만, 카바이트에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제조를 했다. 그것도 이야기했죠? 기능사에는 사실 그 정도만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산업기사 정도 되면은 아주 세세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순전히 분해 폭발 때문에 그럽니다. 아스트레일리아 가스가 너무나 민감해서 공기하고 섞어지지도 않고 불씨되지도 않고 불이하고 접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가압만. 그리고 이 충전구라든지 용기 자체나 이런 데는요, 이런 밸브 같은 거 재질이 불이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충전구에 접촉되어 있는 금속도, 충전관도 불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쓰냐면은 그냥 쇠를 써요. 탄소광을 씁니다. 탄소광. 탄소함유가 적게 되어 저탄소광을 써요. 그래서 0.1% 이하의 탄소의 함유량을 지닌 저탄소광으로만, 탄소광, 쉽게 말하면 생활에서 말하는 쇠파이프로만 충전관이 되어 있는 걸로 쓴다. 불이 성분이 아예 안 들어있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세부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시험 문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지문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화에틸렌이에요. 산화에틸렌은 이것은 봄철에 미친 사람 같아요. 어쩔 때는 분해 폭발하고요. 어쩔 때 건들면은 가만히 놔둬요. 아니 건들지 마! 열받아 죽어서 폭발이 있어. 정신분열증 같이 분해해. 이거 안 건들고 알았어. 가만히 놔두면은 혼자 기분이 꿀꿀해가서 떡져요. 중압 폭발을 해요. 아, 이거 참 골치 아프죠? 그래, 안 그래요? 산화에틸렌의 특징은요, 먼저 액상에서는, 액상이 뭐예요? 액체 상태죠. 액상을 액체 상태에 줄여서 액상이라고 그러는데, 액체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증발을 하면은 무시무시합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헷갈려요. 정신분열증 내지 플러스 조울증, 플러스 사이코패스, 종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성분이 확 분해가 됐다가 어쩔 때는 지금 이렇게 떡졌다가 막 그냥 종잡을 수 없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기상에서 매우 불안정해요. 매우 불안정해서 이 산화에틸렌을 기체 상태로 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액체 상태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되겠다.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렇죠? 맞나요?